예. 자, 우리가 인사행정하고 있죠, 인사행정. 인사행정 크게 제도적인 측면하고,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채용. 그 다음, 능력 발전. 그 다음, 사기 및 신분 보장. 그쵸? 그 다음, 최근에 강조되는 거. 윤리. 그쵸? 지난주에 뭐 했냐면, 지난주에 제도에서, 그런데 사실은 출제율로 보면 여기서 50%. 그쵸? 여기서 50%인데, 최근에는 여기서 거의 30%. 그다음 여기서 2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인사행정에서 여기서 20%. 그러면 제도에서, 지난번에 제도에서 인사행정에 어떤 것 봤습니까? 발달. 그렇죠? 그 다음, 인사행정의 뭐? 공직 구조. 자, 그러면 발달 여기다 옮겨 적어보면, 발달은 어떻습니까? 발달은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보다 실적주의. 그렇죠? 실적주의. 자, 실적주의의 기초에서 나온 제도가 있다면 직업 공무원제. 자, 그 다음 실적주의가 또 오래되면 폐단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한계. 그래서 실적주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대표 관료제. 이런 식의 발달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판하고 나온 거고, 비판. 여기는 이걸 뭘로 한다? 기초로 한다. 이렇게 발달 배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발달 말고 뭐가 있어요? 구조. 우리가 발달하고 저기 있는 공직 구조를 배웠는데, 공직 구조는 크게 어떤 것과 어떤 것? 계급제와 직위 분리제. 자, 계급제, 직위 분리제. 계급제는 우리가 의의하고 장단점이 중요했고, 시험은 거의 장단점에서만 나온다. 그 다음 직위분류제는, 직위분류제도 당연히 의의가 있고, 그쵸? 그 다음 어떤 게 있다 그랬어? 직위분류제에 각, 전반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직위,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직급과 등급.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묶은 것을 직렬과 직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행정 직렬, 그 다음 사서 직렬. 이걸 다 묶은 걸로가 행정 직군.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일반행정 직렬을 일반행정, 교육행정 이렇게 다시 나누는 걸 직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소를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 직위분류제 당연히 어떤 게 있겠어요? 장단점이 있겠고, 직위분류제에 뭐가 있다? 절차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직무조사를 한 뒤에 직무 뭐 한다 그랬어요? 분석.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직무 평가. 직무 분석하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뭘 정하는 거. 직렬. 그쵸? 그 다음, 이 수평적으로 정하는 것을, 이 직무의 유형을 이렇게 분집을 정한 게 직무 분석이고.
이렇게 등급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정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 직무평가. 그렇죠? 그래서 직무평가는 직급이나 등급을 정하는 거고, 직무분석은 직렬이나 뭐 직류, 직렬, 직군 같은 걸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직무평가가. 왜 중요해요? 직무평가에 따라 뭐가 지급돼요? 보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것에 민감하겠어? 직무평가에 민감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직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정급을 한다, 배치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직무평가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직무평가 방법. 그렇죠? 직무평가 방법에는 어떤 거 있다고 그랬어? 이건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거의 대부분 시험에 2년에 한 번 꼭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직무평가 방법은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어떤 법? 서열법.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어? 분류법. 그 다음 점수법. 그 다음 요소 비교법. 그렇죠? 자, 서열법은 직무 대 직무 비교. 여기도 요소 비교법도 직무 대 직무인데 대표 직무를 비교해서 이 등급을 정한다. 그 다음 분류법은 직무 대 기준 등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점수법은 이 직무 대 기준인데 이 기준은 요소의 기준이죠. 요소의 등급으로 돼 있고 이건 전체적인 등급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는 요소 등급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이 둘은 비계량적 방법, 질적 방법이고 이 둘은 양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자, 직무 대 직무로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 둘은 상대평가. 여기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절대평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 서열법은 직무 전체를 비교하는데 서로 직무와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거고, 분류법은 그 직무를 일반적인 등급 기준표에 따라서 넣는다고 그랬죠. 직무 카드를 보고 이 등급 기준표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분류법. 자, 직무 카드를 가지고 분류를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것보다는 요소로 되어 있는 걸로 점수를 매겨서 분류하는 거. 그래서 몇 점 이하는 뭐 1등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정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여기는 직무와 대표 직무를 비교한다. 근데 대표 직무에서도 대표 직무의 요소를 비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소 비교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을 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을 낼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자, 사회과학에서 모두 다 어떤 개념이 있다. 기준과 비교 개념이 있다. 그래서 항상 기준과 비교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기준과 비교. 그래서 이 계급적인 장단점, 이건 직위불조에 비한 장단점이죠. 절대적인 장단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자, 그래서 이 장단점은 이 계급적 직위불조 비교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절차에서 특히 직무평가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참 제가 직무평가 방법 사례를 복사해온다면서 안 해왔네요.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밴드에다 귀인 이론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거 할 건가? 선생님 이제 이건 이론적으로 구조를 나눠봤죠. 직무의 구조, 그러니까 공직 구조를.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공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분류해 보는 건 좋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공직 구조를 한번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 우리나라 공직 구조. 구조에는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이론적인 것 봤고, 그렇죠? 우리나라 어떤 걸 분류해 본다? 공직 구조. 자, 요약집은 168페이지고, 자, 책은 226페이지죠. 자, 책 226, 요약집 168입니다. 요약집. 자, 226페이지 먼저 보니까, 자, 직무 직위에 의한 구분했을 때 무슨 직과 무슨 직이 있대? 우리나라는 크게 공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직과 무슨 직?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이것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차이는 우리가 실적주의라든가 직업공무원제가 적용이 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로 나눕니다. 다시요. 뭘로 나눈다?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 그렇죠? 그러면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를 나누는 기준이, 공직구조를 나누는 기준이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같은 거, 자격이나 시험 봐서 들어온 것은 이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적용이 되는 거고, 이게. 그 다음 정년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은 정년이 보장이 안 되고, 꼭 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게 아닌 거. 그렇죠? 이걸 우리가 특수경력직. 경력직은 옛날에는 뭐였어요? 보니까 2013년 12월 직종구분 변경 전에는 좀 복잡했죠. 경력직도 세 부분, 특수경력직도 세 부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정리돼서 특히 어떤 것과 어떤 걸로 경력직은 일반직하고 특정직. 우리 쌤들은 일반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직이죠. 그렇죠? 그럼 경찰, 소방공무원, 교사 이런 시험을 본 사람들은 무슨 직이 되겠어요? 특정직. 그렇죠?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소방이라든가 경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반직하고 소방이나 경찰도 정년 보장되죠? 그렇죠? 그 다음 시험 봐서 들어와 안 들어와? 시험 봐서 들어오죠. 단지 어떤 업무, 거기 특정직은 특수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죠. 소방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분야, 치안이라든가 이런 특수 분야를 담당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특수 분야. 그래서 특정직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일반직과 똑같이 뭐합니까?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일반직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직 공무원 227페이지 보니까
기술, 연구 쭉 있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통 1급에서 9급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무엇에 따라 좀 달라. 위에 경력직 공무원 계급 구분 및 근거 거기 거의 일반직인데 거기 일반직은 그렇지만 연구, 의무, 양무 이럴 때는 5계급도 있죠. 보통은 우리 9계급이잖아. 그런데 5계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 밑에 보면 연구 지도에서는 특히 연구 지도 부분 2계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연구사하고 연구관. 그렇죠? 그래서 그럼 보통은 뭐다 일반직이 9개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예외적으로는 뭐 2계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5계급, 7계급도 있죠. 자, 나중에 이제 곧 뭐 할 거냐면 고위공무원단 할 건데 거기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니까 다만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은 2계급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죠. 자, 특정직 공무원이지. 시험에는 일반직이냐 특정직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봐봐. 특수경력직하고 특정직하고 말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게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어요. 다시 이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문제 풀어보면 그러면 특수경력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무직하고 별정직. 정무직, 별정직. 그래서 정무직하고 별정직. 그러면 정무직은 어떤 거냐? 자, 한 장 넘겨보면 선생님 특정직에 대해서 쭉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228페이지 보니까 특정직 쭉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법관, 검사, 그다음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자, 아까 일반직은 거의 이제 기본이 9급인데 우리가 특정직은 9급으로 잘 안 나눕니다. 무엇에 따라 다 달라. 그렇죠. 어떤 직무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경찰은 몇 계급으로 나누는데요, 거기 보니까. 11계급. 그 다음 소방공무원 또 11계급. 그쵸? 근데 교사들은 3계급으로 나눠요. 이제 대학 말고 일반직. 그쵸? 교사들은 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다 달라. 직무에 따라서 특정직이 어떤 직무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사실은 9등급으로 나누는 데가 없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거의 없.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 군무원이라든가 국가정보원, 경호공무원 이런 것들은 뭘로 나눕니까? 9등급으로 나누죠. 그 빼고는 특정직은 거의 9등급으로 잘 안 나눕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관도 어떤 거라는 거? 연구관 미안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헌법연구관 제일 밑에 보니까 헌법연구관도 특정직이죠. 그래서 특정직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도 뭐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헌법연구관도 특정직이다. 이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리가 봐봐. 경찰, 군인, 그 다음 소방 또는 이 교육 이런 부분 좀 특정 분야인 거 금방 알겠죠? 근데 헌법 이 연구관 그럼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거기도 뭐다? 특정직이다. 그 다음 경호하는 것도 뭡니까? 대통령 경호. 여기 공무원입니다. 거기도 특정직이다. 국가정보원에 있는 사람들도 특정직이다. 그렇죠? 자, 특수경력직에서 정무직은 세 가지 경우로 돼 있죠.
정무직의 이 경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직은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좀 지워도 되겠죠? 정무직은 어떨 때 정무직이 돼? 선거로 취임하는 사람들은 다 정무직입니다. 선거로. 이 사람들은 정년 보장해 줍니까? 내주죠? 구청장 정년 보장 안 합니다. 인천시장 정년 보장 안 하죠? 인천시의원 정년 같은 거 없습니다. 이 사람 시험 봐서 들어왔어요? 아니잖아. 실적주의도 적용 안 되죠? 지급 공무원도 적용 안 되고. 그 다음, 거기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다 정무직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판사였어요. 그럴 때는 뭐가 되겠어요? 특정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법관이 됐어. 대법관은 뭐가 돼? 국회 동의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면 대법관은 뭐가 되는 거야? 정무직이 되는 거야. 그렇죠? 특정직에서 정무직으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미안해. 그 위에 미안해. 임명시 국회 동의 필요 미안해.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이런 사람들보다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은 정무직. 그 다음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되는 거. 감사원의 감사위원,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차장, 도서관장 쪽에서 여러 사람들 있죠. 그 다음 국무위원이니까 당연히 장관 이런 사람들은 국무위원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무직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은 다 정무직이고 청장, 차관급 이상은 다 정무직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 밑에 국가정보원장, 차장 이런 사람들도 정무직인데 나중에 볼 때 계속 소리네. 이건 뭘로 하는 게 좋아요? 문제 풀면서 어떤 직인지 알아두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 다음 별정직이라는 게 있죠. 별정직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국회 수석 전무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에서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전문성은 강하나 신분 보장이 약하며 인사 교류나 승진도 어렵다.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강하겠죠, 비서관이니까. 그래서 정책 보좌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쌤은 복사를 안 했네. 거기 우리 요약집을 조금만 보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차이가 좀 있죠. 표로 나타나 있죠. 그렇죠? 표 168페이지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의 예의와 인사청문 대상 이거 있었죠. 이것도 문제 나올 때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예시가 들어가 있죠. 자, 특정직은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관, 헌법연구관, 대법원장, 대법관. 정무직은 쪽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거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보통은 정무직이라고 그랬지, 아까. 그런데
법관이었으니까 특정직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는 시험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 정무직에서 쭉 나와 있고, 예시. 별정직으로 대표적인 예시 있죠.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어. 그 다음, 자, 우리가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청문 같은 것 조금만 보려고 그러는데, 쌤, 복사를 안 내드려서, 청문회, 그쵸? 자, 청문회에서 인사청문 특위를 열어서 하는 경우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68페이지 한번 봐봐. 요약집 168페이지. 자, 인사청문 특위를 여는 경우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뭔 차이냐면, 자, 여기 한번 봐봐. 국무총리, 대법원장, 이번에 대법원장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뭘 거쳐야 되냐면, 거기 인사청문 특위를 다시 만들어. 청문회 하는 특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 같은 경우는 특위를 안 만들고, 자, 이번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청문회 어디서 했어? 국방부 소관위원회. 그러니까 이 국방위원회 어디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소관상임위원회라고 그래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뭘 만들어서 청문회를 청문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나누냐면, 거기 인사청문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기속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봐봐. 우리가 장관은 부적격해도 대통령이 임명해버리죠. 요즘 그러잖아. 부적격이라고 이야기해도 다 임명해버리잖아. 뭘 안 해줘도. 동의 안 해줘도 임명해버려. 그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기속력이 없어. 거기서 청문회한 내용은 기속력이 없어. 근데 거기 인사청문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기속력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은 임명 안 해주니까 부결돼가지고 임명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대법관 같은 경우는 어떻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속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인정 안 해주면 안 돼. 근데 장관들은 보면 인정 안 해도 다 임명해버리죠. 그건 어떤 거다? 소관상임위원회 청문을 거친 경우는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특정직 공무원 쟁점 보면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정무직으로 보았지만 정무직이기 이전에 법관 신분이라는 점에서 특정직으로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다. 이 논란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대법관이 나왔는데 특정직 이러니까 틀렸는데 그럴 때 논란이 좀 있겠죠. 근데 지배적인 경우는 특정직으로 본다.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특정직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게 분류되는 게 더 지배적이다. 여기서 논란을 좀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제가 거기 보면 혼동하기 쉬운 직위별 신분 이거 올려놨는데 이건 좀 잘 봐두시기 바래.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관위,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좀
이 어려운 부분을 올려놨으니까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일단 봤죠? 그러면, 자, 우리 쌤 조금 더 복사해 드릴게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 원래 정무직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면 정무직인데, 어떤 경우는 대법관, 대법원장, 경찰총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된다? 그냥 특정직으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건, 자, 공직 구조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임명권자에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임기제. 임기가 있는 공무원이야, 임기제 공무원. 이런 임기제 공무원은 보통 경력직에 해당합니다. 231페이지. 책 231페이지. 자, 임기제 공무원 경력직에 해당한다. 과거 계약직에 비해 신분보장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계약직이었는데 이런 계약직을 다 뭘로 그렇죠. 많은 경우 이제 일반직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다시요. 임기제 공무원은 무엇에 해당된다고요? 경력직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자, 종류에는 보니까 일반 임기제 공무원하고, 그 다음 전문 임기제 공무원하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도 무엇에 해당된다? 경력직에 들어간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누겠지만 임기제 공무원이다. 경력직 공무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만 조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뭡니까? 갑이란 중학교에서 국어쌤이 이제 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제 출산 휴가를 했어요. 휴직을 했어요. 출산. 그러면 자, 육아휴직을 내면 여기 가서 1년 동안 뭐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 기간제 교사라고 들어봤죠? 기간제 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제 교사는 임기제죠. 1년 동안이라는 임기에서 공무원하면 어디에 속하냐?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임기제 공무원이 어디서 근무했어? 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했죠. 그럼 특정직에 있어 경력직 공무원이고 임기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디에 가서 일반 이제 구청이다. 그래서 만약에 가서 근무를 했다. 비싼 자격이 있어서 근무를 했다. 토목직인데 토목 자격증이 있어서 근무를 했다.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일반직으로 임기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책임운영기관 배웠어요. 중앙 책임운영기관이 뭐였어? 특허청. 그럼 특허청장은 우리가 3년의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다고 그랬죠? 그것도 임기제 공무원이고, 그런 공무원들은 우리가, 거기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231페이지. 일반 임기제 공무원 보니까 책임운영기관 장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전문 임기제 공무원 있겠고, 아까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것들?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아까 기간제. 이런 사람들 전문 임기제 공무원. 그 다음 시간 선택제 임기제, 한시 임기제 뭐 이런 게 있다. 어쨌든, 자, 임기제 공무원은 어디에 속한다? 경력직에 속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히 OX 문제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OX 문제만 봐서 일반직과 어떤 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한번 완전히 구분해 봅시다. 6번 한번 볼까요? 자,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그렇죠? 자, 일반직 공무원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 경력직과 특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경력직 공무원이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경력과 경력 이건 말이 안 되죠. 지방 소방사는 소방사니까 당연히 어떤 겁니까? 소방사니까 특정직. 그렇죠? 그다음 행정부 공무원, 국가공무원 중에서 일반 공무원 수가 가장 많다. 국가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수가? 교사들입니다, 교사.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공무원 중에서는, 교사 수가. 그러니까 교사 수가 많으면 무슨 직이야? 그 다음 교사, 경찰, 군인, 이렇게 다 더하면 군인은 현역고 있는 공무원 아닙니다. 장교라든가 또는 직업군인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 특정직이 많다. 그 다음 9번 국가정보원 7급 공무원 특수. 자, 국가공무원에 있어서의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특정직이지 특수경력직 아니죠. 그렇게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특수경력이 아니라 특정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특정직 맞죠? 아까 이야기했었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요.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아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정무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표에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실적주기 적용과 신분 보장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구분된다 맞고,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자, 임기제는 아까 무슨 공무원이라고 그랬어?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자, 경력직이라고 그랬잖아, 임기제는. 그쵸? 는 여기에 속한다. 그쵸? 자, 그 다음 14번.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 결정이 기속력이 있는 거고, 소관상임위원회는 기속력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반대하더라도 임명해버리죠. 통과 안 시켜줘도. 그 다음 15.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 16번.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때 대통령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그랬죠. 왜? 소관상임위원회잖아. 그 위에 있는 것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기속력이 있고 소관상임위원회는 기속력이 없다고 그랬죠. 다음 17번.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에서 국회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중앙선거관리의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속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 안 시켜주면 대통령 임명 안 됩니다. 18번.
지금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시험 다가왔을 때 구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8번 국가공무원법상 행정각부 차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중요한 결정할 때 우리가 아까 청장, 차관 다 정무직이었죠. 자, 그 다음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아니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뭘 제외한 거? 경력직을 제외한 거. 일반직은 이거잖아. 그쵸? 이거 제외하고는 특정직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말장난하고 있는 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 한 유형이다. 말도 안 되죠? 별정직이 어떻게 특정직 공무원 한 유형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법관과 검사는 특정직이죠.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그 다음 국회 사무총장, 감사원장 등은 정무직. 아까 봤고. 그 다음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자,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과 정무직이 아니라 별정직하고 정무직이죠. 24.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맞죠? 25. 법관 쭉 있는데 특정직 맞죠? 26.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로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에서 정무직 맞죠?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쵸? 27. 고위공무원 단 아직 안 했습니다. 자, 28.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립대학,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중에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거. 선생님, 교육공무원 특정직이라고 그랬죠? 경찰공무원 특정직이라고 그랬죠? 이게 자치경찰이 되면 경찰이니까 특정직이죠? 소방공무원 특정직이죠? 근데 기술에 대한, 당연히 일반직에서도 행정과 기술로 나눠진다 그랬죠? 행정, 기술, 연구, 이렇게 쭉 나눠지죠?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뭐다?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일반직이다. 다음 29번. 자, 한번 하나하나 해봅시다. A8추소에 근무하는 순경갑은 뭡니까? 특정직이죠. 비국회의원 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관은 비서관이니까 별정직이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근무 중 차관은 정무직이죠. 그 다음 시병무청에 근무하는 군무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정직이죠. 그 다음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우리가 민정수석 비서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민정수석 비서관은 우리가 이 정무직으로 봤죠? 다시 한번 앞에 봅시다. 민정수석 비서관, 수석비서관은 당연히 정무직이라고 그랬죠? 수석비서관이니까. 선생님 229페이지 보면 거기 이 정무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분류해서 뭡니까?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했다. 거기 속에 보면 점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2개 보면 두 번째 줄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 이 사람은 정무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중에서 공무원법 이 특수경력직은 비공무원 의원실에 근무 중인 비서관을 즉 별정직, 시병무청에 근무 중인 근무원 X정 이건 특정직.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관, 민정수석관 비서관은 이건 무엇에 해당됩니까? 정무직. 그런데 이거 X해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X입니다. 왜 그래? 시병무청에서 근무 중인 근무원은 무엇에 해당돼? 특정직에 해당되니까 특수경력직 아니죠? 틀렸습니다. 대강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30번 국가정보원 차장,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감사원 사무차장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사원 사무차장입니다. 감사원 사무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무총장은 정무직인데 사무차장은 보통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감사원 사무차장은 이거 옛날에 좀 바꿔진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 별정직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법이 좀 바꿔지면서 일반직으로. 법 바꿔지면서 내 문제입니다. 일반직 사무차장.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해보겠지만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은 감사원이니까 감사위원은 위원회제야. 감사위원이 핵심이야. 근데 여기서 사무들이 있겠어 없겠어? 사무 있으니까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 이런 게 있는데 사무총장까지도 정무직이야. 그런데 사무차장은 뭘로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옛날엔 별정직이었는데 자, 선생님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법 바꿔질 때만 나옵니다. 법 바꿔질 때. 31번 되게 깁니다. 자, 담당 업무가 특수해서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이 있어서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특정직 공무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기 그다음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이건 별정직이라고 그랬죠.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건 일반직이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정무직이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등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 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무직이죠.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이런 걸 그냥 경력직이라고 그러죠. 경력직. 그러면 중에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담당 업무가 특수해 자격, 신분 보장, 복무 등에 있어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렇죠. 이건 특정직.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일반직. 그렇죠? 그다음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는 것은 경력직. 그래서 세 가지가 경력직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낸 거야.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1번은 정무직 해놓고 2번은 일반직 해놓고 3번은 그냥 경력직에 대한 정의 내려놓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력직을 물어봤습니다. 32.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 기간이 짧아서 정책의 필요성이나 정무직 공무원 대표적인 게 장관들입니다. 장차관. 재임 기간이 짧죠.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렇지만 직업 관료들은 어때? 계속 신분 보장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겠죠. 자, 쌤, 장관들은 정권 바뀌면 바꿔지겠어요, 안 바뀌어요? 정권 동안에도 바꿔지죠. 그런데 고급 관료들, 국장들은 당연히 이 정권에도 있고 다음 정권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 관료는
장기적으로 보고 3.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완 정책 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 관련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모험사. 맞죠? 3.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의 전문성에 따라 정책 문제를 바라보고 직업 관련은 정책, 이거 거꾸로 돼 있죠. 이 정무직이 장차관들이 정책 이념에 따라 정책 문제를 보잖아. 그런데 당연히 직업 관련은 정책 문제를 자, 우리 한번 봐봤어요. 이번에 통일부 봤는데, 이번에 통일부 장관 오니까 완전히 통일부 정책이 바꿔졌죠. 그 사람 완전히 무슨 것에 따라 보는 거야. 정책 이념에 따라서 그 문제들을 다 봤죠. 근데 그 밑에 있는 통일부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겠어? 자신들의 전문성,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서 결정하겠죠. 그 다음 35. 정책 제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 관련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맞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유형화하는 신분보장과 실적제의 적용 여부에 따른 구분이 다 맞고, 특정직 공무원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그 다음 국가정보원 직원. 맞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주로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아주 특별한 거 위주로 대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게 분류된다는 것만 알고 시험 한 달 전 정도 전에 조금 정리하면 된다. 그 다음 또 기출을 넘어서 내지는 않기 때문에 기출에 있는 직위들만 조금 점검해 본다. 그럼 되겠고, 이제 공직 구조에서 우리나라가 자, 계급제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계급제적 요소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고위공무원단. 그렇죠? 그 다음 이 공모직위하고 개방직위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31번 5입니다. 그대로 5. 왜냐면 지금 여기 이제 경력직이니까 뭐 들어가면 안 되겠어? 특수경력직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봤다는 거 봐주시고, 우리나라 공직구조.